자, 일부로 그렇게 끝내고 시황 얘기를 쭉 했습니다. 시황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에서 좀 시황과 연관된 거 좀 빨리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종목들을 찾고 왜 그런 종목을 사는지 이런 거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런 거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 롯데관광과 파라다이스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따 다시 질문 주세요. 둘 중에 실적이 더 좋은 게 좋겠죠. 두 번째, 그 실적이 먼 미래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당장 좋아지는 거. 이런 게 좋겠죠. 그렇죠? 자, 실적은 그대로 있는데 똑같은 아까 현대차 말씀드려서 말씀드렸어요. 실적은 똑같이 A도 좋고 B도 있고 실적은 둘 다 좋아요. 그런데 주식은 항상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 실적이라는 게 과거의 실적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는 실적 있잖아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데 A라는 기업하고 B라는 기업하고 같은 섹터에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같은 PCB예요, 만약에. 그랬단 말이에요. 또 납품도 같이 러시아를 보고 있으니까 삼성이 하고 있어요. 근데 A라는 기업은 4년 전에도 100억, 3년 전 100억, 재작년 100억, 작년에 100억, 올해도 100억 이 순이익이 나요. 근데 B의 주식은 B라는 기업은 재작년에 적자였다가 작년에 10억 났다가 올해 50억 났다가 내년에 100억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100억이 나면 시가총액이 같거나 아니면은 A라는 기업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매년 100억씩 벌었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가는. 더 나쁜데, 더 나쁜데, 아래에서 적자 났다가 10억 났다, 50억 났다, 100억 났다고 하는 쪽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의견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014년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14년 2월 23일 날 소치 동계 올림픽이 종료가 됐어요. 27일 날 러시아군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3월 1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규탄 설명을 하고 푸틴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야, 니네 들어오지 마 이랬어요. 그러나 들어갔습니다. 3월 11일 날 크림공화국 독립선언을 발표를 하고요. 16일 날 투표하고 18일 날 러시아와 합병 선언하고 21일 날 푸틴이 서명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G7 제재를 하고 규탄하고 일본이 제재하고 미국이 제재하고 금융 제재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달랐냐? 조금 더 지금 과격하긴 하지만 상황 자체가 똑같아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3월 27일 날 정말 비정하게도 냉정하게도 유엔 총회에서 크림공화국 독립을 유엔 총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독립했어요. 크림공화국이. 올해 2022년 2월 말에 2월에 북경 동계 올림픽 2월 13일 날 끝났나요? 북경 동계 올림픽이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푸틴이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독립을 승인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유지군 진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러시아 일부 은행 그리고 인사에 금융 제재하고 G7에서 강력한 제재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가스관 사업 그 노스트리트림이라고 하죠. 허가 중단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앞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제재 상황을 보니 러시아 지역 여행 금지 및 일부 인사 및 금융기관 금융 제재, G7 공동성명, 미국 우방 국가들의 대러 제재 차별 선언 이런 걸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똑같이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 당시 2014년 유가가요 100달러 전후에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차트가 있으니까 이거는 유가 볼게요. WTI가 어디 갔나? 지워졌네요. WTI 볼게요. 요거거든요. WTI 월봉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2014년 당시에 크림 지역 공격했을 때 있잖아요. 2014년 3월이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요. 여기 2월이고 여기 3월이거든요. 그때요. 이때 유가가 얼마였냐? 여기 가시면은 100달러였어요. 100달러. 유가가 이렇게 고공권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고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유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한참 헤매다가 유가가 다시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100달러 근처까지.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겁니다. 비슷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주가가 어땠냐? 우리 코스피는 3월에 3% 빠졌다가 보합이었고요. 4월에 2.15% 빠졌다 1.2%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훨씬 크게 영향받았습니다. 나스닥이 3월에 4%로 빠졌다가 2.5%로 반등을 줬고 월봉입니다. 4월에 6% 급락했다가 2%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영향을 좀 덜 받았어요. 이것도 좀 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관건은 뭐냐? 빨리 끝나야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의견을 뭐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댓글에 뭐 다른 의견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봅니다.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군이나 나토군은 정치적인 거 뺄게요. 그것이 누가 옳고 그름에 이런 거 다 뺄게요. 미군이나 나토군은 참여하지 않고 무기만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국민한테 무기를 제공할 테니까 러시아하고 니들이 싸워 이런 거잖아요. 참 진짜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무기나 이런 건 제공을 받지만 자력의 힘으로 러시아 군하고 싸웠을 때 우크라이나가 상대가 될까? 이거는 시간 문제가 되잖아요.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은 빨리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가 협상해서 해결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협상을 해서 해결하는 거를 바란다고 하죠. 근데 푸틴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니까 아유 내가 널 왜 만나? 깜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구와 외교 문제로 풀어서 결국은 미국과 그리고 서구 간에 유럽과 그리고 러시아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소위 라인을 긋잖아요. 얘들은요. 선을 긋지 않습니까? 선을 긋는 방식으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시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실화됐습니다. 얼마나 빨리 종결되는지가 중요하다. 물리적 충돌의 경과 그리고 종결 시점 요걸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어쩌면 제 바람이지만 옛날처럼 뭐 진짜 보병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오래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토일 안에 빨리 좀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서로들 다들 자기들도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잘 끝나는지 좀 보자라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대러 제재는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계속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 지표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지표입니다.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및 긴축 속도의 변화. 요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금리 인상의 속도 및 폭보다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금리 인상도 이제 곧 시작될 것이고 이제 긴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면 매도해야 되나?
근데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이라도 더 매도할까? 만약에 매도하면 뭘 팔까? 요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통화했던 분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이미 늦었나? 네. 벌써 한 80%는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네. 뭘, 뭘 팔아야 되느냐? 지금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목들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섹터 플러스 모멘텀이 있는 거. 저는 자율주행 전기차와 시스템 반도체에 있는 걸 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떨어져도 그냥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올해 리오프닝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늘상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호텔신라, 뭐 롯데 관광개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팔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미 늦었으니 아예 그냥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라오면 조금이라도 현금화 만들어서 다음을 기다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뭘 팔아야 되느냐? 뭘 팔아야 되느냐? 소위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오프닝의 수혜라고 얘기하는 것들, 실적이 확실히 가는 것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자율주행 전기차와 새로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IT,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아닌 애들 있잖아요. 유틸리티라든지 뭐 이런 게 그냥 올라왔어. 이런 것들은 현금화하자. 자, 매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매수는 그럼 어떻게 할까? 야, 이거 얼마나 반영됐을까? 지금 사야 되냐? 아니, 좀 더 기다릴까? 모르겠어. 모를 때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변명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물 먹는 시간에 약간 여러분들하고 지금 댓글하고 시차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모를 때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그게? 사람들이 모를 때 대답할. 자,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저점 지금부터 사야 됩니까? 아니 한 번 더 떨어지면 어떻게 신용장고 20조라 되는데 투매고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겁나요. 이거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예요. 전문가들 역시도 이거 투매가 나오면 어떻게 그래서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더 확인하고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 지금 쭉 올려주셨는데 정답이 안 나오네. 관망, 횡보, 홀딩, 관망, 분산, 석구병 아니요. 바다님. 뒤에는 맞네요. 네. 잘 모르니까 자기도 잘 모르니까 분할 매수로 그러는 거예요. 분할 매수. 저도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정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 80%는 반영이 됐는데 혹시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4월에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자신이 없어. 그리고 또는 신용장고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투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혹시 100주 사고 싶으세요? 그러면 30주만 사세요, 먼저. 5주만 먼저 사세요. 그리고 현금 들고 있다가 그리고 갖다 그거 사고 싶은 거는 밑으로 사고 싶은 걸 밑에서 더 싼 가격에 사는 건 몰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전략에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한다라 하라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잘 모르니까 저점을 모르니까 분할 매수해서 들고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일 쉬운 얘기예요. 분할 매수해서 들고 가면은 뭐 좋은 주식이니까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건 뭐 진짜 아무나 하는 그냥 그건 전문자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표현 들고 싶냐면요.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야, 80% 반영됐다. 그러면은 언제쯤 사야 될까? 분할 매수해야 된다. 말다 보니까 제가 웃기네요. 분할 매수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권하지는 않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뭘 하는 거예요? 매수 신호가 나와야지 안 되니까요. 매수 신호가 나와야지. 매수 신호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매수 신호 없으면.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뭘 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뭘 사야 되느냐. 저는 작년에 뭐 이노텍이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다가 올해는 제가 삼성전자를 샀다고 지지난주 한번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를 샀다고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조금 더 한번 바꿨어요. 삼성전자도 물론 갖고는 있어요. 지금 요즘에 사는 거는 또 뭘 사냐면 사실은 LG전자를 또 삽니다. LG전자를 또. 왜냐? 얘들은 시장이 더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과 향후에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대형주니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실은 거기에 관련된 중소형주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중소형주를. 중소형주 얘기하면은 저기 감독원과 우리 회사 컴플에서 이거 듣고 저한테 저 불려가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중소형주를 좀 사는 편입니다. 저는 거기 있는 주식을 좀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소위 얘기하는 리오프닝은 요번엔 다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는 다르다. 이거 요번에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3프로에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뭘 사냐 어저께 그 논의를 좀 했는데 그 실적이 적자 여행 뭐 이런 데 다 적자잖아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어 아예 실적이 있는 상태인데 뭐 그동안에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리오프닝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뭐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데 뭐 이런 종목들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얘기를. 제가 보기에 이거 매수 신호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엔터주 있잖아요. SM이나 JYP나 뭐 이런 주식들은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주식들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공주 있잖아요. 항공주에서는 사실은 대한항공이 실적이 제일 좋은데 얘는 이번에 합병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병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공주에는 마땅한 게 사실 없는 것 같고 이거보다는 그 엔터주는 괜찮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치고 가는 거 사는 거고요. 그리고 항공주가 아닌 데서 보면은 보통 백화점주 얘기하고 카지노주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호텔신라 얘기하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얘기하고 이런 거잖아요. 롯데관광개발 참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돌파하는 걸 보고서 확인하고 하자 이런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뭐 신세계 INC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엔터주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이런 어떤 주식이든 간에 신세계 뭐 이런 주식이든 간에 얘네들 중에서 이게 쭉 보고 있다가 전문가라고 이게 뭐 딱 찍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쭉 보고 있다가 있죠. 그 중에서 딱 하이트진로 말씀 주셨는데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별 이슈가 있었죠. 그렇지만 뭐가 나오면 사는 거냐면요. 오늘 그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세요. 이게 빠졌잖아요. 사고는 싶어. 이날 양봉 크게 나왔죠, 여러분. 그럼 이날 사느냐가 아니에요. 왜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날 사는 게 아니고 이날도 안 사는 거예요. 올랐지만. 싸게 사는 게 중요하죠. 벌써 10%는 올랐어요. 여기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이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가격 오른 게 아니고요. 가격 오른 게 아니고 이 바로 밑에 있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날 사는 거예요. 이날. 거래량 치는 걸 아침부터 보면서 그냥 이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고 가는 거지. 이 밑에서 만약에 샀다. 그럼 아까 그 롯데가격을 보세요. 얘 보세요. 얘 보면 밑에서 거래가 실린 날이 있었어요. 얘는요. 이렇게 거래 실린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오케이. 근데 내가 이날 못 샀어. 근데 거래가 없어. 이거는 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얘가 돌파하면 살 거야. 요날 지난주가 요거 같아요. 이런 거는 돌파하면 사야 됩니다.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가 없잖아요, 밑에가.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있다가 거래 실리면 사야 된다. 리오프닝 중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종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일단 다 맞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는 어떻게 한다 말씀드렸고 매수는 어떻게 할까 요런 지금 얘기들까지 지금 진행을 좀 했습니다. 지금 고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올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얘기한 실적 가이던스 동향을 봤더니 이런 거더라, 이러이러한 거더라. 그런데 봤더니 올해 2022년 1분기에 실적이 좋을 때가 어디냐라고 발표한 걸 봤더니 유틸리티, 에너지, 운송, 은행, 반도체 이쪽이 1분기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 하향에 보면 화학건설, 소매, 조선 이런 게 있거든요. 올해 1년의 전체를 봤더니 어디 섹터가 가장 실적이 좋아질 거냐라고 봤더니 1위가 조선이에요. 2위가 운송, 3위가 미디어, 그다음 에너지, 반도체, 은행 요런 순서예요. 요런 순서예요. 리오프닝이고 뭐고 간에 그거는 이슈인 것뿐이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등을 주다가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시장은 반등을 주다가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가면은 이게 밀리지 않고 위로 쭉쭉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고 지금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올해 가장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보는 쪽은 조선, 운송, 미디어, 에너지, 반도체, 은행 순서대로 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올해 2022년 1분기에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보는 거에 1위가 유틸리티로 돼 있는데 올해 연간 컨센으로 봤을 때 가장 하향하는 컨센이 하향되는 거 어디냐고 했더니 1위가 유틸리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유틸리티가 좋아진 건 시장이 안 좋아서 컨센이 좋은 거예요.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유틸리티보다는 다른 쪽이 좋아진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요번 2021년 작년 4분기의 실적의 컨센보다 높은 섹터가 어디냐 그랬더니 반도체 은행이었어요. 올해 1분기에 컨센이 좋을 때가 이익이 좋아 컨센이 상회되는 것이 어디냐 봤더니 유틸리티, 에너지, 운송, 은행, 반도체였어요. 올해 연간 컨센이 좋을 때가 어디냐 봤더니 조선, 운송, 미디어, 에너지, 반도체, 은행이었어요. 이 세 군데 몽땅 다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은행과 반도체가 있다라는 게 재밌죠. 흥미롭죠. 흥미롭죠. 다음 미래에셋 리서치센터 자료에서 발췌를 하나 했습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수급, 모멘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기업들 중에서 한번 쭉 봤더니 상승 후에 횡보한 종목들이 뭐냐를 봤더니 이녹수 첨단 소재, 동부하이텍, 심텍, 해성DS, 영업무역, 파트론, 대덕전자, LH넥스원, 우리금융, 현대오토에버, LG노텍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건 한 두 개 차트를 볼게요. 현대오토에버부터 볼게요. 이게 무슨 상승 후 횡보야. 미래에셋 리서치 자료입니다. 이게 무슨 상승 후 횡보야. 고점이 14만 7천 원인데 지금 10만 원까지 폭락했는데 이게 무슨 상승 후 횡보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주봉으로 보세요. 얘네들은 상승해서 대세 상승을 해서 박스권에 있는 애들이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만 그렇지는 않고요. LG노텍도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서 이 박스권에 있는 애들이라서 얘들은 인옥첨단 소재부터 동부하이텍, 심텍, 해성DS, 영업무역, 파트론, 대덕전자, LH넥스, 우리금융, 현대오토버, LG노텍은 올라서 추세 하락하지 않고 박스권에 있으니 얘들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좋을 거야라고 제안한 거예요. 좋을 거라고 제안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락고 횡보는 뭐냐면 현대글로비스는 엄청 빠졌겠죠. 네. 얘요. 얘는 이들이 볼 때는 많이 하락해서 밑에서 박스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바텀 피싱 밑에서 저가 매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빠진 종목은 많아요. 그런데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거잖아요. 기본적 분석, 가치 분석도 해봤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를 봤더니
현대글로비스, 신세계, 제일기획, LG전자, 금호석유, 현대건설기계, 현대모비스, 하나시스템, LG유플러스, 두산박해, 한국전력, 웹젠. 자, 이런 종목은 밑에서 매수 신호만 나오면은 살만한 종목이지 않겠냐라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고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를 냈어요. 이들이 보고서 냈다고 해서 이들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이런 거가 이래이러해서 관심 종목이다. 그러면 내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매수 신호 나오면 사는 거죠. 매수 신호 나오면. 그렇죠? 12시에 여러분들 식사하러 가셔야죠. 그렇죠? 너무 말이 많아갖고. 자, 제가 의미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올해에는 이익 전망치가 지속해서 하향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8월 이후에 올해 이익 전망치는 이미 약 7% 하향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어요? 올해 코스피에 있는 이익의 총합이 작년에 180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7%, 10%라고 하면 벌써 18조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63조, 7%니까 170조까지 벌써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망치를 계속 하향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심화할 경우에 약 10% 정도도 더 하향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요?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담당자들이 이익 전망치를 좋을 때는 맨날 올리고 안 좋을 때는 맨날 내리잖아요. 앞으로 더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앞으로 더 내릴 건데 이게 전망치를 내릴 건데 주가 한 20% 정도 하락했죠. 3,316부터 빠졌으니까 한 20% 빠진 거잖아요. 당시에 주가가 3,300포인트 있었을 때 우리나라 PER 멀티플이 얼마였냐? 15배였어요. 그런데 이익 전망치를 내리면서 10배 정도로 지금 내렸단 말이에요. 10배 정도로. 지금 PR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PR이 싸냐 비싸냐를 따지지 말자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요. PER이라는 거는 작년에는 팬데믹 유동성으로 인해서 경기 지표도 과도하게 비정상으로 올라가 있었고 기업 실적도 과도하게 기저효과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으로 회귀하는 하락 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작년의 시황이었고 작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빠진 거는 지금 현재 1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0배보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올해 왜 10배가 지금 현재 10배도 안 돼요. 우리나라 PER은. 왜 그럴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익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아서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면 LG 엔솔로 인해서 우리가 PER이 높아진 거거든요. 얘를 빼면 PER은 더 낮을 거란 말이에요. 상당 부분 우리 시장은 내려와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점까지 와 있으니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까 시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앞으로 전망치를 현재 7% 낮췄고 한 10% 낮춘다. 오케이. 낮춘다. 앞으로 전망치를 더 낮춤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라는 게 컨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눈높이가 100이었어요. 눈높이가 100이었는데 얘가 110, 120이 돼야지 서프라이즈라 그러고 100이면 그냥 똑같다 그러고 90이면 쇼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눈높이가 작년에 100이었다가 이게 7%에서 앞으로 한 뭐 10% 낮춘다니까 합쳐서 한 15% 낮춘다고 쳐요. 그럼 85로 낮췄단 말이에요. 눈높이를. 올해 이익의 눈높이를 85로 낮췄어요. 그런데 주가가 85 낮춘 데까지 떨어지는 건 오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70, 80까지 낮추는 정도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젠 이런 거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전망치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깊게 하락하는 종목들, 그보다 더 깊게 지수가 하락하면 그때는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이 사람의 논리가 맞다 틀리다를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까 올해 전망치 뭐 이런 것들도 시적 가이던스도 이런 의견이 맞다 틀리다 이거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걸 가져왔냐면요. 지금 세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실적 가이던스 동향 그리고 미래에셋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이거는 지금 다른 데인데요. 요건 메리츠 증권 자료예요. 지금 요 내용은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이제 각 증권사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요런 자료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요런 재료들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이쯤 되면 뭐 좀 사십시오라고 해도 크게 욕먹지 않겠구나. 요러는 거예요. 지금 사가지고 지금 내가 요거 매수 추천했는데 시장이 너무 위험해서 했다가 주가 폭락하면은 나 욕 바가지로 먹을 텐데 그럴 때는 요런 얘기 안 해요. 요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이들이 이쯤 되면 좀 이러이러한 종목들은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래도 아직도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써요? 앞으로 시적 전망치가 낮아질 거야. 실제로 기업 실적이 낮아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낮아진 것보다도 더 깊게 주가가 하락한 거는 우리가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리스팅을 하더라고요. 올해 이익 전망치가 지속돼서 하향하는데 그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반영된 게 있다면 그런 종목 봐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뒤에 여러분께 적어오긴 했는데 의견은 좀 반대입니다. 사실은 반대이긴 한데 왜 이 종목을 리스팅했어요? 이 자료에서요. 그러면서 어떤 종목에서 잘 리스팅했냐면요. 최근 1년 고점 대비 하락률이 35%에서 50%에 있는 평균 40% 폭락과 반토막 난 주식들 중에 얘들의 실적이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는데 주가는 반토막 났어. 그런 게 뭐냐라는 걸 리스팅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카카오, 삼성 SDI, 셀트리온, LG전자, LG, 삼성 SDS, NC소프트, 라모레지, 이마트, 한국가스공사, 롯데지주, CJ대한통운, GS리테일, 대우건설, 녹십자, 현대위아, 포롱인더, 한샘, 현대엘리베이터, 코스맥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하고 의견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주의점 말씀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저는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은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윌리엄 오닐 추종자라서 시장이 주가가 말해주는 거는 안 좋다는 거야. 고점 대비 15% 20% 빠진 거 이해가 돼. 왜 시장이 20% 빠졌는데. 근데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 그건 뭔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많이 빠진 종목이 시장이 좋아지면 반등하는 건 물론 맞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한 30%씩 이익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또 투자자들도 있어요. 부티크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탁 찍어서 사서 저점에 사가지고 딱 30% 내기 어렵거든요. 한 20% 올라와서 샀어. 그랬다가 물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저는 하락폭이 고점 대비 한 20% 이내, 최소한 30% 이내에 있는 종목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들 종목이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이들 종목에서도 좀 찾아보자. 이들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찾아보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다 보지는 않고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몇 가지만. 삼성 SDI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자, 살 때 뭘 해야 되냐만 딱 말씀드릴게요. 삼성 SDI를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삼성 SDI를 딱 얘기해. 그러면 걔의 재무제표를 딱 들어가서 삼성 SDI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봐. 시가총액이 지금 이게 얼마인 거예요? 시가총액이 35조인가요? 35조?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아니, 이게 100만 억이죠. 억, 10억, 100억, 1000억. 35조죠. 35조네. 그러니까 35조 9천원이니까 36조네. 36조. 자, 그러면 얘 이익을 봐. 그다음에. 자, 나머지는 다 이런 거는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뭐 제 책에도 여러분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보셨으니까 아실 거니까. 그다음에 곧바로 가서 이익을 봐. 이익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연간으로 해서 뚝 보면 제일 쉽죠. 그렇게 보지 않고요. 분기로 봐서 올해 3월, 6월, 9월, 12월 있잖아요. 내가 더해봐 한번 이거를. 그렇게 더해봐요. 지금 이제 뭐 온기가 끝났으니까 있지만 특히 6월이나 7월, 9월에는 이걸 내가 직접 더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분기별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지 왜 이걸 볼까요? 분기별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지만 연간 얼마가 났다라는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신뢰가 높아지는 거지. 분기별로 봤더니 뭐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다가 또 어떤 때는 뭐 어닝 쇼크로 났다가 이러면은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얼마큼 났나를 보고 이게 보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이거 컨셉이 크게 틀리진 않겠구나. 그래서 1조 정도 났어요. 그러면 멀티플이 30배네 이거. 이거 삼성 SDI는 2차 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30배나 났구나. 뭐 LG엔솔은 100배가 넘는데 뭐 30배나 났구나.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다른데 멀티플이 어느 정도나 비교를 하는 거죠. 30배라고 무조건 높다 낮다를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어떻든 이거 성장주라서 30배라고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싼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쌀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은 뭘 보냐면요. 이게 지금 이거는 2021년 끝난 거잖아요. 2022년 올해와 내년에 이익이 늘어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늘어나는가를. 올해는 1조지만 내년에 1조 5천억을 보고 있으니 1조 5천억이면 멀티플이 20배가 되는 거잖아요. 15배를 주는 거잖아요. 20배네요. 20배. 지금 똑같은 가격이라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2조가 되면은 그러면 더 PER이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는 이익이 늘어나네. 자,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삼성 SDI 어느 정도 봤죠? 그 다음에는 뭘 보냐면요. 여러분 보시는 저희 교보증권 아닌 경우에는 뭐 어떻든 어디쯤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개요에 가서 저는 반드시 보는 게 뭐냐면 이걸 봅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자본금 변동 내역은 뭐냐면 유상증자, CB전환, BW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 합병 이런 거 있잖아요. CB전환이 쫙 있는 애들 있어요. BW 쫙 있고 또 유상증자해서 막 들어오고 또는 그거 뭐죠? 스탁 옵션이 맨날 들어오고 이런 거는 계속 매물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못 오르는 거예요. 그걸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이게 깔끔해야 돼요. 이게 깔끔해야 돼요. 이게 복잡하게 막 너무 많으면 안 좋아. 얘는 대형주니까 뭐 많지 않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재무제표에 맨 밑에 가서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영업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표, 투자활동 현금 흐름표,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 있는데 이걸 다 보시는 방법은 여러분 따로 공부하시고 제 책을 보시든지 공부하시고 아까 뭐 봤어요? 기업 이익이 있냐, 시가총액 보고 이익 보고 그 다음에 자본금 변동 내역 보고 그 다음에 현금 얼마큼 있냐를 보는 거예요. 현금 얼마큼 있냐. 현금 얼마큼 있냐. 얘는 지금 이게 2,700억이니까 2,700억이니까 한 2억 정도 아니죠. 2조 정도 있네. 2조. 이거 홍보 엄청 많네. 지금 보니까요. 이거 보니까 3천억 맞죠? 3천억 맞는데 여기 억이 맞거든요. 그러면 1조 5천억. 지금 3천억에다 늘어서 1조 8천억이 있네. 얘. 1조 8천억의 시가총액이 30조. 30조. 아까 30조 맞았죠. 시가총액.
얼마나 현금을 가지고서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사업에 탄탄하게 가지고 있으냐, 재무 안정성이 있느냐,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삼성에서이 괜찮네, 지금 보니까요. 얘가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느냐, 삼성 SDI가 주가가 엄청 떨어졌죠, 사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고점 대비. 그러니 이런 종목은 보자. 자, 이거 이제 보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종목을요? 매수 신호 나오면 사자. 매수 신호 나오면 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얘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얘가 매수 신호가 언제쯤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또 물 먹는 동안에 답변 한번 주겠어요? 얘 매수 신호 언제쯤 나올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수 신호가 언제쯤 나올까 생각해 볼 수 있겠어. 모르죠. 완전 일단 정답이시네요. 모르죠. 오케이. 바로 나왔습니다. LG 엔솔 이슈가 끝나면 LG 엔솔 이슈 끝나면 한번 실제로 그런지 한번 그때쯤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대형주에서 하나 더 보고 소형주에선 더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형주 볼게요. 이거 코오롱인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코오롱인도요. 코오롱인도도 참 안타까운 주식이죠. 많이들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코오롱인도도요. 11만 4천 원에서 6만 원 됐어요. 이거 반토막 났습니다. 사실요. 이 종목이요. 자, 그러면 코오롱인도를 또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가서 아까 볼게요. 빨리 볼게요. 자, 얘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에요. 시가총액 1조 7천억이에요. 그리고 이익을 봤더니 분기 이익으로 봤어. 분기 보니까 280억, 600억, 690억, 1000억, 700억 꾸준해. 오케이. 연간으로 3000억. 순이익은 2000억. 연간으로 얘는 뭐 순이익을 안 보던 영업이익으로 보던 각자의 마음인데, 아무튼 보통 성장주는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3000억이다. 그러면 얘가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야. 그럼 2천억 순이익으로 봐도 9배야. 3천억으로 보면은 7배 정도 되네요. PER은 7배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얘는 10이나 이런 BW는 얼마큼 있냐 봤더니 2018년도에 BW 행사된 게 마지막이고, 주식 교환으로 이건 수합이 있었네요. 다른 계열사하고 주식 교환이 있었네요. 그때 한 54만 주 들어왔고, 나머지는 없네요. 지저분한 건 없네. 그 다음에 재무제표 가서 그 다음 뭐 본다고요? 현금 흐름 2200억 정도 있네요. 22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야. 아, 그래? 그러면 얘는 PER도 약하고 PER도 저평가고 현금 흐름도 좋고 실적도 나쁘지 않아. 야, 그러면 얘는 지금 자기 차례가 아니라서 그렇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건 찾아봐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거는 정말로 기회가 되는, 자기 차례가 오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리츠 증권 이런 리서치센터에서 이런 종목을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아까 KINS 얘기를 했어요. KINS 얘기했는데 저는 뭐 더 위에 올라갈 자리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가격까지 좀 왔고, 그리고 다른 거 좀 살려고 낙폭가드 종목 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익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이제 매도를 좀 했는데, 뭐 수급이나 이런 걸 뭐 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다 아는 얘기 뺄게요. 다 아는 얘기 빼고, 얘는 이 시장에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계속 올랐어요. 근데 왜 이런 종목을 올랐고 왜 이런 종목을 거래하느냐, 자, 이런 종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얘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2,800억이에요. 2,800억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익으로 넘어갔어요. 보세요. 얘는 연간 이익에 올해와 내년이 컨센서스가 없죠. 왜 그럴까요? 커버링을 안 하니까. 여러 군데서 커버링 하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가서 커버링해서 자료들을 모아서 넣어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소형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더 확실히 얘는 분기를 봐야 돼요. 그 이익의 내가 신뢰할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 2020 9월에 43억, 그리고 4분기에 44억, 그 다음에 45억, 45억, 49억, 59억. 이게 뭐예요? 얘는 그냥 50억씩 맨날 나네? 아, 그럼 200억이네, 200억 얘. 200억이네. 얘는 200억 나는 회사네. 그러면 얘는 200억 나는 회사에 얘는 성장주거든요.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로 내려오면 싼 거예요. 지금은 3천억 정도 갔으니까 한 15배 정도, 멀티플 15배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15배도 싼 거예요. 이 주식이 뭔지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실은 싼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봤어요. 그 다음에 자본금 변동을 봤어요. 봤더니 2000년도에 있었고 상장을 언제 했어? 2011년도에 했고 2015년도에 스탁옵션 행사가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어. 지금 2022년인데. 와, 완전 깔끔한 회사예요. 완전 깔끔해요. 7년 동안 유상도 없고 무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얘는 BW도 없고 CB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깔끔해. 얘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재무제표 봐. 재무제표 갔어요. 봤더니 200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네요. 현금이 아주 많지는 않네. 현금이 아주 많지는 않네. 얘가 이것도 똑같이 현금의 몇 배를 갖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싸게 가지고 있었을 때 거래를 한 거고 지금은 한 15배 됐으니까 조금 올라온 거죠. 이 회사에 미래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에 대주주가 가비아예요. 가비아. 가비아가 대주주군요. 가비아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니까 이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가비아로 가볼게요. 예를요. 추천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가비아는 못 올랐어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엄청 빠졌어요. 가비아가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있다. 그러면 자, 뭘 보는다고요? 시가총액이 얼마야? 1,600억이야. 시가총액 1,600억이에요. 아까 참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안 했구나. 참, 하나.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항상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보고, 이거 뭐 많은 투자의 그루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2016년도에 78억이었어요. 17년도에 92억, 18년도에 132억, 19년도에 165억, 2000년도에 178억, 2021년도에 197억. 밀리엄 오딜이 얘기하는 켄슬림의 C, 커런트 이익, 그리고 A, 애뉴얼 이익이 꾸준히 계속 늘어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데 가비아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시가총액이 얼마로 그랬어요? 1,600억이에요. 1,600억인데 분기로 와서 봤더니 분기에 3월에 64억, 그 다음에 67억, 130억, 81억, 그러면은 210억, 그리고 119억, 330억 정도네? 330억 정도가 얘가 보니까 영업이익이네요? 그 당기순이익은 200억에서 250억 정도 나네요? 근데 1,600억이야. 싸요, 일단. 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스탁옵션 행사 유무상. 얘는 2014년도에 끝났어. 깔끔하죠? 깔끔해요. 세무제표. 370억 현금 갖고 있어. 야, 370억 현금 갖고 있고, 뭐, 오버행 이슈도 없고, 이익은 200억 나누는 회사인데, 그런데 얘가 1,600억뿐이 안 해, 시총이. 와, 좋죠? 좋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중간에 여러분 보세요. 주주혈랑 보세요. 피델리티 펀드에서 갖고 있죠, 이거. 피델리티에서. 외국계에서 펀드에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8%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안 올라. 아, 미친 거죠. 주가는 안 올라요. 근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주식은 성장성 있는 싼 주식을 사서 들고서 수익을 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고 수익 내라는 거잖아요.
그런 주식을 당장의 모멘텀이나 이벤트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그 회사의 성장을 가지고 하자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모르는 악재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또 뉴스를 좀 찾아보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런 거 찾아보고 해야겠죠. 해야겠죠. 제가 만일 뭐 제 딸이나 제 주변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야, 뭐 주식 사가지고 조금 들고 가. 우리 그 존리 대표님이 얘기하는 주식은 사서 들고 가는 거야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보다 이런 류의 주식이 더는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미넨지 말씀하신 거 미넨지도 해볼게요. 미넨지. 자, 미넨지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미넨지를 사람들이 얘기해.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네 가지네요. 딱 뭘 봐요? 시가총액 2,300억이야. 2,300억이에요. 그 다음 이익을 봐. 이익을 봐요. 분기별로 봤더니 이익이 80억, 60억, 80억, 100억 그래서 쭉 봤더니 80억, 100억, 180억에 280억, 290억, 300억 정도 났네. 얘가요. 올해. 근데 지금 4분기가 떨어져 있네요. 전분기 또는 전년 동기비 떨어지면 주가는 좀 안 움직이잖아요. 아까 시가총액 얼마라 그랬어요? 2,300억. 2,300억에 약 300억 정도 났어요. 얘가 연간으로. 그리고 얘는 가이던스가 있네. 얘는 커버링 한다는 얘기예요. 한 370억 났어요. 순이익 한 300억 났어. 일단 300억 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300억. 굉장히 싸죠. 그렇죠? 굉장히 싸요. 이렇게 이거는 저기 뭐 인터넷 보안회사예요. 보안회사. 우린 보안회사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오르는 거예요, 얘가요. 당연히 이런 회사들은 유보율 좋고 나머지 좋아요. 그 다음 보는 게 뭐라고요? 10년도에 159억, 17년도에 214억, 18년도에 260억, 19년도에 270억, 20년도에 280억, 작년에 370억, 올해 450억 본대. 자, 그리고 중간에 작년 10월 15일에 주식 전환이 있었는데 하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유상무상 뭐 BW 얘는 제일 지저분한 게 BW하고 CB죠, CB. 그런 건 없네요.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재무제표를 볼 때 이게 뭐예요? 현금성 자산이 1,500억 있네? 대박이죠. 대박. 진짜 좋은 회사예요. 진짜 좋은 회사예요. 진짜 좋은 회사예요. 그럼 자, 이건 누가 갖고 있나? 갖고 있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거 누가 갖고 있나? 이런 좋은 회사들은요, 기관들이 꽤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네. 외국인들은 12% 갖고 있네요.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데랑 갖고 있지는 않네. 한투 뭐 이런 데만 갖고 있네. 지금 이 재무제표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주가 못 움직여. 자,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이런 주식을 주가도 안 움직이는데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맞아요. 영업이익이 늘어도 영업이익률이 줄면 안 돼요. 영업이익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거는. 야, 근데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샀더니 물렸어. 그래서 고생스러워서 신경질나. 주식은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주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황 얘기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수익은 이거를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이 수익 내는 것보다 얘가 매수 신호 나와서 그때 사가지고 잠깐 수익 내는 사람이 수익을 더 많이 내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타이밍을 조금 더 스킬을 알고 있으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했고 여기까지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거를 언제쯤 요걸 사야겠다, 언제쯤 팔아야겠다라는 스킬이 조금 더 있으면 내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만 조금만 더 하자라는 거고요. 나는 도저히 매매 기술을 봐도 어렵고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나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런 거 모르겠다. 뭐 지금 이거 갖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야말로 이런 주식을 가지고
저축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일반 기업에 가면은 저축하라고 항상 하거든요, 주식을. 이런 주식을 100만 원씩 사는 거예요. 저축하는 주식을 높게 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낮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물론 체크를 해야겠죠. 기업의 성장성에 훼손이 생기면 안 되니까. 훼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체크는 해야겠죠. 그런 체크들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축하기로 가든지 양극단으로 아예 장기로 가든지 우리 존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수익은 잠깐 그때그때뿐이 안 주니 타이밍 줄 때만 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종목을 관종목에 늘 넣어놓던지 항상 그런 종목을 찾긴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서진 시스템 이건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서진 시스템이 이게 안 빠졌어요. 이게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얘가요. 그러다가 최근에 빠졌는데 또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빠졌어요. 최근 들어서. 예? 그런데 얘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얘가 시가총액이 6천억이에요. 그때는 조금 더 높았겠죠. 예를 들어 7천억으로 치자고요. 높았죠? 높았겠죠? 그 상태에서 얘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저는 주로 성장 섹터에서 많이 봅니다. 성장 섹터에서 구산업에서는 보지 않고요. 이게 분기를 이렇게 봤더니 3월에 90억, 그 다음에 50억, 140억, 그 다음에 9월에 250억 났어요. 그래서 얘만 해도 한 400억, 한 600억 정도 이번에 나고 얘는 커버링을 할 거야 아마요. 회사가 이번에 한 600억 나고 다음에 한 1000억 나고 하는 회사예요.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성장 기업에 들어있고 작년에는 2020년에 팬데믹 때문에 그랬고요. 한 600억 그리고 내년에 1000억 정도 나온다는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얘는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1000억 정도에서 나는 이거면은 뭐 이거 뭐 6천억이면은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지막에 얘기할까요? 얘는 현금으로 보면 200억뿐이 없어. 이건 현금은 별로 없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안 좋. 아까 그 미래인지 엄청 좋은 거고요. 근데 얘가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래서 자본부분 변동 내역을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보라는 거예요. 얘를 봤더니 이 12전환이 계속 있어요. 12전환이. 이런 주식이 되게 많습니다. 재무제표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다 좋은데 12전환이 계속 있는 애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요번에 얘가 12를 1000억을 발행했습니다. 1000억을. 요번에 발행했어요. 1000억이 아니 2000억 발행했죠. 2000억.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000억인가 2000억인가 발행했어요. 근데 저는 이 주식을 좋게 생각합니다.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12를 2000억인가 정확히 보면 시간 걸리니까 아무튼 1000억인지 2000억인지 너무 그렇게 어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000억인가 2000억인가 이게 시비 발행을 했는데 그게 30년짜리예요. 30년짜리.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만기가 30년이고요. 그리고 회사가 원하면은 연장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구채라고 합니다. 영구채. 영구채라고 해요. 그 굉장히 좋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발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시가총액 6천억 분이 안 되는데 2천억의 시비를 발행해서 뭐 하냐? 공장을 짓는 거예요. 증설을 하는데 증설을 하는 이유는 그 돈 가지고 운영비 쓰는 회사는 절대 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돈 갖고 월급 주고 하는 거는 망하는 회사고요. 이제 공장 짓는데 그 공장을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되겠죠. 결론, 이 회사는 실적도 되고 다 되는데 괜찮은데 이 주식은 12 발행을 계속해서 오보행이 계속 있어요. 오보행 이슈가.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공장 증설을 해서 회사가 성장해서 오봉 이슈 된 것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분명히 이 종목도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거는 그 사이에 이런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종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가총액 보고 이익 보고 그다음에 꼭 뭐 보라고요? 자본금 변동량을 보고 그다음에 재무제표에 현금성 자산이 지금 현금이 얼마큼 있냐. 얘를 이렇게만 딱 보면 누가 어떤 종목을 얘기해. 여러분들이 뭐 또 좋아하시는 패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문가들. 종목을 얘기를 해. 오늘 저도 여러 가지 종목을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종목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보라고요. 무조건 보라고요. 그래 이 세 조건에 맞는 주식이 이 주식 좋은 주식이네. 괜찮아 그래. 나 이 관점목에 넣어놨어. 그러니까 미네직 굉장히 좋은 회사네. 그러니까 사야지. 이게 아니고 얘가 어느 날 매수가 들어오면서 뜨기 시작하면 그날 사면 이 주식 가고 1년 동안 고생한 사람보다 나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고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었어요. 많은 계속 질문을 저한테 주시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시잖아요. 아니 그런 주식이 뭐냐, 어떻게 그런 주식 보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한 겁니다. 오늘은 2시간도 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저 인간은 진짜 밥도 안 먹고 2시간 동안 혼자 떠들고 뭐가 할 거지 근데 아무튼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돈 벌고 좋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선물이 다 진짜 반등을 화끈하게 못하네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반등을. 그나마 그냥 어떻든 간에 연속해서 급락하지 않았으니 주말에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야겠네요. 여하튼 간에 2월이 끝나고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 좀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주말엔 주식 좀 잊고 좀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